최백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연하고 오느라고. 자, 야 오늘 이거 뭐야 이거? 일단 먹고 시작합시다. 아, 버터. 이거 진짜 맛있는 버터예요, 교수님 이거. 내가 버터를 많이 안 먹어가지고. 야, 자 교수님 그럼 따라하세요. 와 맛있다. 교수님 오늘은 실패하고요. 오늘 기분 좋은 소식부터.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국민소득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확정치가 지난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0으로 발표했었는데 기존에 예. 마이너스 0.9로 그다음에 1분기도 1.6이었는데 1.7로 또 이제 0.1%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연말에 나온 건 추정치고 네. 이번에 정확한 수치가 나왔는데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 0.9. 아니라 마이너스 0.9고 1분기도 1.6에서 1.7로. 예.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격차가 기존에는 마이너스 2.4였었는데 2.8로 벌어졌고. 그래서 국민소득도 31,881달러인데 이탈리아하고 차이가 거의 한 1,000달러 정도 이렇게 벌어졌죠. 작년 연초에 이탈리아한테 몇 배 달러 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확정치가 아니었었고. 네. 새로 계산했더니 네. 그럼 G7 국가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은 소식 하나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해 소득이 올라갔잖아요. 기재부에서 GDP를 예. 1924조 원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예, 결산이. 근데 이제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1933조더라 이거야. 채무율도 떨어진 거야. 채무율. 44%. 새로 발표한 수치에 하면 채무율도 떨어졌다. 이건 뭐냐면요. 최근에 재난지원금 얘기가 많잖아요. 1년 결산이 나왔어요. 전 국민하고 선별로 줬을 때가 14조 한 2,3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예산은 14조 3천억 원을 배정했었죠. 2차부터 4차가 한 30조 안팎 이렇게 투입이 됐었고 전 국민 줬을 때 성장률이 그때 제일 최악이었었어요. 2차부터 4차 할 때는 0 플러스 0.3으로 이제 됐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증가율이 3.5 대 1.1이야. 전 국민 대상으로 줬을 때는 가계소득은 3.5가 늘었고 선별로 주니까 이게 1%밖에 안 늘었다. 자영업자도 8.2하고 1.8. 그래서 전 국민을 줘야 된다. 그렇죠. 성적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1년 내내 얘기하신 게 아니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준 돈이 공적 이전 이거라 그러는데 전 국민 줬을 때는 36만 원 정도 가구당 되는데 선별로 줬을 때는 다 합쳐도 17만 원 정도. 실제 가구당 얼마나 돈이 갔나 따져봤더니 전 국민일 때는 35만 원이 가고 선별로 주니까 전 국민 나누니까 17만 원밖에 안 간다. 어려운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도 그렇죠. 실제 효과는 전 국민 주는 것보다 덜하다. 당연히 그럴 것 같은 게 자영업자한테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100만 원씩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지. 그렇지. 자기가 100만 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돈은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어차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 국민 해야지. 내 말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이게 이제 왜 우리는 교수님 믿어요. 기재부가 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싫어하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소득이 싫은 거예요. 기존의 세금 체제는 어떤 겁니까? 세금을 거둔 다음에 기재부가 관료들이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정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듯이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약화되는 거예요. 세금 걷어서 바로 돌려주게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역화폐가 싫은 거예요. 화폐에 대한 관리도 기재부 소관입니다. 근데 지역화폐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국가화폐를 대체하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독점권이 약화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화폐 대신에 온누리 상품권은 거기다 몰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온누리 상품권 뭔지 아시죠? 전통시장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지역화폐는 그러니까 지역사회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다 쓸 수 있는데 더 용도가 더 다양한데 근데도 온누리 상품권을 고집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조봉환 씨라고 이분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에요. 여기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기재부 관리도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밥그릇이니까는 온누리 상품권을 해도 괜찮고 지역화폐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무슨 논리예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땐 지역화폐하고 온누리 상품권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제가 지역화폐를 싫어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뺏기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사줘. 지난주 얼마 나왔어요? 요새 계속 한 1,000부 이상은 나와요. 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관계가 최근에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에 제가 나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관계가 그동안에는 뭐냐면은 힘 있는 국가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짜야지 그랬다면은 이제 국가들 간의 협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출발점이 뭐였었느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우리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한다 했잖아요. 코로나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같이 자유로워야지만이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이제 선정을 한 사건이잖아요. 일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걸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 물결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난주 말이죠. 6월 5일 날 글로벌 체저 세율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해왔단 말이에요. 텍스 해븐이라고 해가지고 조세 회피처 국가들로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가들이 돈을 많이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세금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기업들이 얌체들처럼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나라로 가서 돈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만 하더라도 연간 한 800억 달러가 그러니까 세금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OECD는 연간 한 2,400억 달러 정도 되고 영국에 진출한 페이스북이 광고 수익이 지난해 한 16억 5천만 파운드였는데 세금은 한 2,800만 파운드뿐이 안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구글이 한 6조 원 정도 매출을 했는데 한 96억 원뿐이 납부를 안 한 거예요. 이제 세금을 이제 그러니까 적게 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구글 아시아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세금을 낸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한테 실효세율을 최소한 15% 이상을 부과할 수 있게 이번에 이제 그게 합의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법이 도입되면 구글이 1분기에 그러니까 한 25.3% 영업이익률을 올렸는데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는 96억 원 세금이 아니라 1,840억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20배 정도 더 내야 되는 거죠. 최소한 이 이상은 내고서는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업들이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자연히 그 부담이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가지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 벌었잖아요. 근데 회사를 싱가포르에 둠으로써 그 나라에서 세금 내는 걸 회피해 왔는데 근데 이건 다른 나라의 세금 체계를 야 니네 세금 체계 바꿔 할 수가 없어서 이때까지 못했는데 그걸 이제 G7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G20 그리고 OECD 다 확대해서 여기서 다자주의가 살아난 거지. 그렇죠. 말하자면. 조세라는 것은요 국가의 주권이에요. 다른 국가가 개입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제 그러니까 풀으려면은 모든 국가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 내지 말자. 얼마 이상? 네? 이걸 합의 본 거예요. 국제 용어입니까 얼마? 그러니까 초국가 협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팬데믹하고 네. 트럼프 두 개의 조합이 만든 깨우침이라고 봐요. 야 이거 다 같이 협력하여 연대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글로벌한 과제들이 있구나. 그렇죠. 그거를 인정한 거지 이제 드디어. 그래서 백신 동맹 맺고 이번에는 조세 동맹 맺고 기후 동맹도 그렇게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최근에 벌어지는 거 보니까 글로벌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패권 국가가 자기 중심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파트너가 될 만한 힘이 생겼다는 거지. 실제로. 이게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가하면서 얘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의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계속 강조했어요. 원래 그런 거는 공허한 이야기거든요. 예.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공허한 얘기죠. 예. 근데 지금 이게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이제 직면한 거예요. 근데 정확한 얘기였던 거지.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읽은 거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다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 가서도 백신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둘이 힘을 합쳐서 전 세계에다 백신 공급을 만들자. 그래서 바이든 생각하고 이게 주파수가 맞은 거야. 그렇죠. 바이든이 그래 내 생각이 그거야. 불어. 아니 진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글로벌 조세 시스템도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미국이 양보한 게 있어요. 그동안 트럼프 때는 프랑스 같은 데서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걸 도입을 했었어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한테 세금을 부과한 거야. 트럼프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보복을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번에 유럽의 요구를 들어준 거야. 받아주는 대신에 협력을 얻어낸 거고. 그러니까 그게 국가 간의 협력이죠. 협력하지 않으면은, 연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커다란 변화죠. 커다란 이 변화. 세계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 다음 예.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예. 이걸 이해 못하면은 국제무대는 아까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이상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오늘도 보니까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칼럼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에 대해서 극찬하는 이 기사가 실렸는데 그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이 시대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니 옐런이요. 그 연준 의장 출신이죠. 법인세 인하 경쟁을 종식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모두가 다 손해보는 게임인 거예요. 이거를
중단시키고 노동자들한테 보다 공정한 그러니까 조세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려면은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내가 약속을 지키면 상대도 지킬 것이다. 신뢰가 있어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연대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이런 시대적인. 이 흐름은 이미 형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이 있는 한 계속할 거야. 예. 이게 또 트럼프가 다시 오면 다 깨진다? 미국의 메인스트림은 트럼프가 아주 그냥 징글징글한 거야, 그러니까요. 너무 거칠고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 남긴 교훈도 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든이 와가지고 야 저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연대가 나오고 정의를 얘기하고 막 그 시대가 앞으로 몇 년은 이어지는 거지. 근본적인 거는요. 미국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큰 중요한 변화예요. 그때 우리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예. 이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해준 거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다음에. 맞아요. 절대 동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